안녕하십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아재입니다. 저의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의 본업은 정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다치고, 그 운전하신 분이 주장하시기를 저기 급발진을 주장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언론 쪽에서는 약간 분위기가 급발진이 아니고 그 운전자 책임 소지가 많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건뭐 정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보니까 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을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그런 얘기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 자동차 관련해서 정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정황상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자동차의 결함 쪽으로 봤을 때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하는 일이 자동차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좀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자동차 결함 쪽으로 설득력이 더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뭐 자동차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면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고가 났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 어떤 뭐 사람을 다루는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상식적으로 운전자 실수로 그렇게 사고가 났다라고 보기에도 힘들고, 또 뭐 어떤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사람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의로 그렇게 사고를 냈다, 그렇게 보기에도 설득력이, 저한테 상식적으로 좀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물론 뭐 어떤 정신과적으로 나 아니면 뭐 정신과 전문의,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을 주로 다루는 뭐 프로파일러,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직업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사람 쪽으로 보실지도,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람이 고의로 또는 실수로 그렇게 사고가 났을 거라고는 좀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좀 차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의 결함으로 그렇게 사고가 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간단하게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옛날하고 달라서 이 컴퓨터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각각의 부품들이 뭐 단독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고
그 부품들이 서로 전기 신호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컴퓨터라고 하는, 자동차에 있는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이 집에서 쓰는 이런 가전제품들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에 쓰이는 컴퓨터들은 훨씬 더 악조건에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야외에서 뭐 온도 변화라든지 또 뭐 먼지 또는 여러 가지 이물질, 뭐 비바람 이렇게 맞으면서 작동을 하는 컴퓨터들이기 때문에, 물론 내장에 있는 것들은 또 얘기가 틀리고, 또 엔진 룸 안에 있는 컴퓨터들도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해서 설계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쓰는 컴퓨터하고는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러프한 환경에서 작동되는 컴퓨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집에서 쓰는 우리 컴퓨터들보다. 간단한 예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Y형 다이어그램, 간단한 예로 이 Y형 다이어그램을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떤 부품들이 연결돼서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러프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그 브레이크, 그 ABS 브레이크 컨트롤 모듈이에요. 이거 그냥 ABS를 관장하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이게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브레이크를 작동을, ABS 브레이크 또는 뭐 일반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컴퓨터인데, 얘가 누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냐면, 얘가 브레이크 신호를 받으면, 이 밑에 보시면 이건 이제 요즘은 이제 파워 스티어링, 전기 모터로 그 핸들 그 파워 스티어링 하죠. 이 파워 스티어링하고도 전기 신호를 주고받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보면 이 브레이크 컨트롤 하는 모듈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브리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이제 신호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얘가 어디로 전달해 주냐면, 이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ECU, 그러니까 엔진 컨트롤하는 모듈입니다. 이것도 엔진 컨트롤하는 컴퓨터인데 연결돼 있어요. 이 신호들이 이렇게 신호를 주고 받는 거거든요. 결국은 ECU, 그러니까 엔진 컨트롤 모듈하고 신호를 브레이크 컨트롤 모듈하고 신호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온 신호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트랜스미션 컨트롤하는 모듈이거든요. 트랜스미션하고도 이렇게 엔진 컨트롤 모듈과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 엔진 이
컨트롤하는 이 컴퓨터가 바보가 됐어요. 뻑이 났다고 치면 이 오류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이 트랜스미션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이 브레이킹 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다 더해서 만약에 차량에 일렉트릭 모터로 컨트롤되고 있는 파워 스윙도 있다. 그러면 이 파워 스윙 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 여러 가지 그 컴퓨터 모듈들이 서로 이렇게 전기 신호로서 서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자동차가 이렇게 출발하고 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오류로 인해서 급발진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지금 ECU 쪽에서 문제가 어떤 오류가 발생한다고 쳤을 때 그렇다고 본다면 브레이크 쪽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어가 변속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럼 굉장히 RPM이 높아지는 엔진 RPM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트랜스미션까지 먹통이 돼 버리기 때문에 기어가 아마 1단, 2단 뭐 이렇게 저속 기어에서 RPM이 굉장히 빨리 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엔진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뉴스에 보니까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게 가능하냐면 보시면은 이 스탑 램프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스탑 램프 스위치. 이게 뭐냐면 그 브레이킹 그 페달에 달려 있는 스위치예요. 그 찾아보면 이런 온오프 스위치입니다. 이게 어디에 달려 있는 거냐면 이 브레이크 페달인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이 스위치를 닫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스위치를 이렇게 온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스위치 온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이 스위치가 온이 되고 이 스위치에서 이제 신호가 가겠죠. 신호가 가면 이게 아까 보여드린 이게 아까 보여드린 ABS 모듈이에요. ABS 모듈.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자,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면 스위치에서 신호가 가겠죠. 그러면 ABS 모듈로 갑니다. 이 ABS 모듈로 가면 자, ABS 모듈 이게 지금 ABS 모듈 브레이크 스위치에서 ABS 모듈로 신호가 가면 얘는 어디로 가냐면 이 리어 샘 컨트롤 유닛이라고 이것도 하나의 작은 컴퓨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뒤쪽에 있는 전자장비 제어하는 컴퓨터거든요. 그럼 여기서 신호를 보내게 되면 자, 여기 신호를 보내면 받아서 이쪽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등이죠, 브레이크 등. 이 브레이크 등으로 신호를 보내요. 자,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자, 이 브레이크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제 스위치가 닫힙니다. 그러면 이 신호가 ABS 컨트롤 유닛으로 신호가 가서 얘가 신호를 어디로 보내냐? 얘가 다시 리어셈으로 보냅니다. 그럼 컴퓨터는 그 신호를 받아서 뒤에 브레이크 라이트를 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걸려 있는 게 이제 마지막에 브레이크 라이트를 이제 켜는 겁니다. 얘도 컴퓨터고, 얘는 지금 이그니션 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그니션 스위치예요. 그러면 얘가 문제가 있든지, 얘가 문제가 있든지, 얘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이 브레이크 스위치 얘가 문제가 있든지, 이 중에 하나라도 이 브레이크 라이트 점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은 브레이크 라이트는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라이트이 꼭 안 들어왔다고 해서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신호 에러가 발생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기 신호라는 게 이 급발진 이게 굉장히 증명하기가 어려운 게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거를 증명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기적 신호가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정기적 신호가 문제가 있는지를 기록이 돼 있든지 아니면 그걸 테스트기를 미리 걸어놓고 그걸 모니터하면서 그 급발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일반 운전자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눈으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기적 신호 에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어디가 문제다,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전에 뭐 나사에서 이 급발진 뭐 이거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나사조차도 이거 증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뭐 동전 하나 찾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급발진이 맞다 아니다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사람 쪽에서 사람이 운전자가 실수든지 아니면 고의든지 어떤 경로든지 운전자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인 제가 그 뭐 사람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 바탕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런 큰 사고가 났다 그렇게 보기에는 힘들거든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 자동차 결함 쪽에서 그렇게 발생 사고가 일어났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 자동차 이 전기 장치 구조상 뭐 자주나 뭐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또 한 가지가 급발진 됐을 경우 여기 보시면 이 악셀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안 왔는데 어떻게 엔진이 RPM이 확 올라가서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악셀을 밟죠. 이 악셀을 밟으면 이 각도 센서가 있어요. 악셀에 대한 각도 센서. 그 시그널, 그 전기 신호를 어디로 보내냐면 이게 ECU라고 부르는 그 엔진 컨트롤 모듈입니다. 그럼 이 신호를 악셀 페달에서 이 ECU 쪽으로 전기 신호를 보내요. 자, 그러면 이 ECU는 이 악셀 밟은 신호를 받아서 연산을 합니다. 연산을. 어떤 연산을 하냐? 이건 지금 크랭크 센서인데 이 엔진 스피드라는 엔진의 어떤 스피드 값과 또 이거는 지금 트랜스미션입니다. 트랜스미션에서 뭐 기어를 어떤 뭐 트랜스미션 기어 몇 단, 그 다음에 엔진 스피드가 어떻고, 또 이거는 보면 그 브레이크 컨트롤하는 모듈이에요. 그 브레이크 컨트롤하는 모듈에서도 신호를 받아요. 그럼 지금 이게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인지 브레이크를 안 밟은 상태인지 뭐 이런 걸 연산하겠죠. 그거 연산을 거친 후에, 종합적으로 연산을 거친 후에 이 그 엔진 트로틀 밸브를 어느 정도 열 건가 닫을 건가, 이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진의 그 악셀, 즉 RPM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거는 이 ECU입니다. ECU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연산해서 이 그 스로틀 그 밸브를 열고 닫고 이걸 조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간단한 모터예요. 전기 신호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기 신호를 뭐 얼만큼 열었다, 얼만큼 닫았다, 그 신호가 또 다시 이 ECU로 갑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인젝터 분사, 그 연료 분사 양 조절, 뭐 아니면 뭐 스파크 타이밍 조정, 뭐 이런 것들을 연산해 가지고 신호를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ECU 자체에서 어떤 오류가 생겨서 뻑이 났다고, 바보가 됐다고 하면 그렇게 어떤 오류로 인해서 그렇게 신호를 연산을 처리를 못하고 어떤 그렇게 했다고 봤을 때, 자, 이 악셀을 안 밟았어요. 악셀을 안 밟았는데 얘가 바보가 되는 바람에 악셀을 밟은 걸로 연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 지금 뭐죠? 그 소트를 거기 뉴스에 보니 90%를 열어놓고 계속 질주를 했다고 했는데, 나는 악셀을 안 밟았는데 지 혼자서 이걸 열 수가 있겠죠. 여기 컴퓨터 자체에서 오류가 생기면. 그리고 이 트랜스미션 기아 변속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브레이크를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어떤 안에 어떤 트랜지스터나 이런 게 어떤 숏이 나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생겨서 만약에 악셀을 안 밟고 내가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칩시다. 그럼 브레이크 밟은 신호를 얘가 악셀 밟은 신호로 연산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연산을 해서 지금 운전자가 악셀을 시게 밟고 있다. 사실은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중인데 시게 밟고 있다. 그래서 이 악셀을 90% 이상 열어버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컴퓨터가 이 안에 무수히만 트랜지스터 칩들이 있는데 이게 장시간 엔진룸 안에서 열이 뜨거워졌다 식고 뜨거워졌다 식고 또 뭐 바람 맞고 비 맞고 습기 차고 이렇게 물론 뭐 거기에 대응해서 어느 정도 설계는 했겠지만 이 안에 있는 부속품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런 칩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 이 컴퓨터를 우리가 밖에 비바람 맞춰가면서 놔둔다고 해보자고요. 고장이 날 수가 있겠죠. 훨씬 더 잘. 그러니까 이 이슈 자체가 뻑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뻑이 났을 때 재수가 없으면 신호를 잘못 연산해 가지고 급발진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급발진이라는 게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의 경험상 이 이슈 문제로 여러 가지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었거든요. 엔진이 RPM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상한 문제들이 생긴 거를 종종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있는 와중에 재수 없으면 급발진과 같은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 자체가 이 트러틀 밸브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뉴스에서 보니까 90% 이상을 트러틀이 열린 상태에서 질주를 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계속 악셀을 밟으면서 90% 이상 거의 풀로 밟았다는 얘기인데 악셀을 그렇게 풀로 그렇게 밟으면서 갔을 그런 강 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어느 정도 이런 그 차에 대해서 어느 구조를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증명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사람 잘못이든지 아니면 자동차의 오류, 기계적 자동차의 오류로 인해서 사고가 났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한은 자동차 오류 쪽에 더 여러 가지 정황상 자동차의 오류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확률이 더 높고 설득력이 더 있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이 급발진으로 해가지고
인정받아서 어떻게 판결이 난 경우 0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미국에서도 이거를 증명하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떻게든지 잘 밝혀지고 원인이 잘 밝혀져서 어떤 재발의 방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 어떤 자동차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이 댓글들을 보니까 글쎄요, 너무 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브레이크 등이 안 켜졌으니 브레이크를 안 밟아서 뭐 급발진이 아니다. 뭐 또 뭐 핸들을 뭐 조향을 뭐 어떻게 아무리 급발진이라도 조향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뭐 왜 일방 통행 역주행을 했느냐, 이런 등등의 그런 글쎄요,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자동차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납득은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컴퓨터 자체가 먹통이 돼버리면 이 조향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특히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거라면은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브레이크 등도 그런 오류로 인해서 안 돌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 오류 쪽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저한테는 그런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뭐 누구를 두둔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사건, 그리고 여러 뉴스에서 뉴스만을 보고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